자, 경제학의 주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자, 기회비용은 무언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들을 내가 다 취할 수는 없죠. 아르바이트 5만 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청소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3만 원, 두 가지를 어차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놀이동산에 가면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죠. 그걸 포기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단 하나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니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자,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래프는 원점에서 바라볼 때 볼록성이 보이는 형태이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래프는 이제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한 모습이 보이는, 자, 이 형태를 우리가 각각 볼록하다, 오목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X제화를 하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X를 하나 증가시키고 싶은데 여기 이제 Y제화를 포기해야 되는 개수 있죠. 그 마이너스 Y라고 표현을 한다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는 똑같이 X를 플러스 1 하고 싶을 때 X를 똑같이 플러스 1 하고 싶을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와의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X제를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와의 개수가 바로 Y제 가격을 곱한 그 금액이 바로 이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라면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이 지금 체감, 문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체감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볼록한 경우를 전제한다면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처음에는 y를 조금만 포기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발생해서 x 생산량이 늘게 되면 x를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와의 개수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디귿 모든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자, 일반적으로 고정 비용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비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매몰 비용도 있는 것입니다. 고정 비용 중에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비매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리을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여기서 수입은 매출액을 말하는 거죠. 레베뉴 이제 매출액을 말하는데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비용을 가장 작게 들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당연한 이야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요. 우리가 보통 이윤을 파이라는 형태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토탈 레베뉴가 매출액이고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코스트가 총 비용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드는 방식을 취한다. 이제 비용 극소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추후에 정리하는 테마에 등장을 시킵니다. 다음은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문제에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의 수식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각각을 그리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x, y 평면에서 이제 값의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q죠. 문제에서는 q라고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제 세로축이 16이고 가로축이 절편이 8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값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자, 을의 생산 가능 곡선은 qx, qy 평면에서 절편이 반대잖아요.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 이 형태로 우하향하는 생산 가능 곡선을 을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값에 있어서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y제의 기회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값의 경우는 y제가 생산량이 늘어야 할 때 포기해야 되는 x제와의 개수가 바로 기회 비용, 즉 x제로 답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될 텐데 2분의 1이네요. x제 2분의 1개, y제가 플러스 1 할 때 기울기대로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개. 자, 을의 경우는 이번엔 x제의 기회비용을 물어봤어요. 약간의 혼돈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x제를 플러스 1 만들어줬을 때 y제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느냐. 기울기대로입니다. y제를 2분의 1개 포기해야 되겠죠. 이 각각을 기회비용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까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것은 원점에서 바라볼 때 볼록한 게 보이지 않고 오목한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느낌이라는 것인데 1번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자, 기술 진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더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PC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충격이 생기죠. 따라서 기술 진보에 따른 PPC 곡선의 바깥쪽 이동 정확히 이제 맞고요.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재화 생산의 증가에 따른 기회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x가 하나 증가할 때 이제 y가 조금만 폭이 돼도 되지만 오른쪽에서는 똑같은 크기로 x가 증가할 때 y를 많이 포기해야 되죠. 이를 우리는 기회비용의 체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세 번째, 원점에 대해 볼록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주어진다면, 자, 지금 스텝에서 바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사회 무차별 곡선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전체 다 듣고 다시 확인하시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이 PPC 곡선 위에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SIC 곡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PPC 곡선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는 이 점을 선택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4번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에 위치하는 점은 비효율적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은 생산 불가예요. 생산이 불가한 점이라고 하고 생산 가능 곡선 빨간색이 잘 안 보이나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하는 점은 노동과 자본을 남기는 비효율적인 점입니다. 이게 설술이 이제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이라고 질문이 되어 있죠.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XY 평면에서 보통 말 없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걸 많이 기본으로 전제를 하세요. 자, 이게 자본과 노동을 모두 투입했을 때 X에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 개수가 X 절편이고 모든 노동과 자본을 Y에 투입했을 때의 생산 가능 개수를 Y축 절편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PPC 영역들은 적당히 양쪽 산업에 분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노동과 자본의 완전 고용을 가정한 것입니다. 노는 사람 없이 완전 고용을 가정했을 때 생산점을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투입되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능 개수는 늘어나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노동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두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기술 진보가 발생할 때에도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청년 실업이 감소하는 건 완전 고용을 이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실업의 증가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완전 고용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했죠. 자, 청년 실업이 감소해서 완전 고용에 접근한다면 안쪽에 있었던 경제의 균형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생산 가능 곡선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라를 제외하고 이제 가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한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그림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 A에서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달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A점은 어찌됐건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된 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 테마만 복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일반 균형 그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뭐 옳은 선지라고 하고요. 2번 독점 기업이 있는 경우 점 B에서 생산이 된다. 자,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 독점 기업도 사실 이제 강의 지금 들으시면서 바로 들으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독점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반드시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 생산량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이제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B점과 같은 곳이 균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B점이라는 것은 아니고 B점 같은 곳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3번 기술 개발을 통해 D점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술 진보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렇게 D점으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3번 역시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X제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했다. A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해외로 기업이 이전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해외 유출로 봅니다. 저기 이제 국제경제학까지 가시면 이를 이제 우리는 직접 투자라고 불러요. 해외에 가서 공장 짓고 기계 뭐 설비 사고 이런 것들을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본의 해외 유출이 발생한다면 경제의 총 자본을 K라고 한다면 이게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는 충격이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예컨대 A에서 뭐 B점과 같은 성격의 위치로 이동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5번 점 A에서 생산하는 경우 C보다 X제의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C점보다 X제의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 이제 A 같은 점은 X제를 증가시킬 때 포기를 해야 되는 Y제와의 개수가 많습니다. C점은 똑같이 X를 한 단위 증가시키고 싶다면 포기해야 되는 Y제와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쪽이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